여러분, 세무사한테 기장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세무기장이 어떤 거고 언제쯤 어떻게 내가 기장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영상 하나로 알 수 있게끔 알려드릴게요. 대표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세무기장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대부분. 일단 세무에 대해서 왜 갑자기 사업자가 되면 해야 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직장에서는 모든 돈을 줄 때 원천적으로 세금을 제하고 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여대장을 받게 되면 원천세가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세금을 제하고 주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회사에서 다 정리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내가 일단 돈을 받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사후에 세금을 신고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사업자보다 세부담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부가세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1년간 정말 내내 세금을 내게 되시는데요. 먼저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3월에는 법인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알바 아니면 직원을 쓰시게 되면은 매월마다 원천세를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신고들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정말 1년 내내 세금 신고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놓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 가산세 이런 게 다 붙게 되고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만 말했을 때 이 정도고 사실 세세하게 따지면 더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다 챙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뭐 세법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법 전문가들인 세무사들한테 이거를 맡기시는 거를 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기장을 하게 되시면 대표님들이 월 기장료를 내시고 저희가 밀착해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세무 과정을 전부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가 이제 신고를 해줄 때는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어요. 하나는 신고대리라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장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신고대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신고 과정들 있잖아요. 이때 이제 월 기장을 하지 않고 사업이 작거나 영세하신 경우 아니면 인건비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 신고 기간에만 오셔가지고 맡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맡기시고 3월에 오셔서 법인세 신고를 맡기시고 물론 법인은 거의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이제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가장 많이 신고대리로 맡기게 되시죠. 그리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사실 이 신고대리도 맡기지 않고 혼자서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홈택스가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홈택스로 혼자 하시거나 어플 등을 사용해서 하시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되더라고요. 보통은 하나는 그냥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냥 영으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으로. 근데 그렇게 신고하시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완전히 잘못 신고하신 거고 가산세가 나오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그냥 다음 누르면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겠고 어려우니까 홈택스에서 나온 대로 다음 이렇게 눌러서 신고를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신고하시면 원래 내셔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은 신고대리를 이용을 하셔서 세무사한테 수수료를 내고 신고를 하셔라. 신고대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일 거다. 그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아끼는 세금이 더 크실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은 언제쯤 됐을 때 내가 신고대리가 아니라 혼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기장에 맡겨야 될까?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건비가 발생할 때예요. 매출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직원을 쓰시거나 직원이 아니더라도 알바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프리랜서 3.3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인건비를 하시게 되면은 갑자기 내셔야 할 세금이 확 늘어나거든요. 먼저 원천세 매달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딸려오는 지급명세서라는 거를 또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실은 4대 보험이 굉장히 어렵죠. 4대 보험도 신고를 다 하셔야 돼요. 이게 또 놓치게 되면은 다 과태료 아니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 항목들이거든요. 요즘에는 노동법도 워낙에 복잡해지고 강화돼서 이런 4대 보험 같은 거를 제대로 신고 안 하시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업무들을 저희가 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생기시는 대표님들은 거의 바로 저희에게 맡겨주십니다. 기장을.
두 번째는 인건비와 상관없이 직원을 쓰지 않고 혼자 하시는 프리랜서라도 다 포함인데요. 내가 세금 부담이 확 높아진 경우, 이거는 거의 매출 증가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에 뭐 한 100만 원 아니면은 뭐 월에 50만 원 버는 경우에는 사실은 기장을 하실 필요가 거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월에 1000만 원 정도 버신다 하면은 기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잘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우리가 1년간의 세금을 언제 신고를 하죠? 다음 연도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고 대리로 다음 연도에 찾아오시면 이 1년간의 사건은 이미 다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챙겨드리지만 세금을 절세해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1년 중에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이 장부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미리미리 대표님들한테 세금을 예측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을 짜는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세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유튜버분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버분들이나 인플루언서분들은 보통은 크게 나가는 경비가 없어요. 도소매 같은 경우 재고가 있고 하지만 그런 데는 경비가 크게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원을 안 쓰시더라도 꼭 기장에 맡겨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기장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기장료는 개인은 8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법인은 거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물론 월결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추가되게 되면은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긴 하겠죠. 아니면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곳들은 좀 금액이 다르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이제 저가 기장으로 월에 3만 원 이렇게 광고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런 곳들을 잘 보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가로 광고를 하고 막상 이제 맡기시면은 뭔가를 할 때마다 추가 금액이 붙는 그런 구조예요. 부가세 신고할 때 얼마 더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신고하면 얼마, 방문 상담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8만 원에서 15만 원 그 정도 금액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인건비를 내고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건비를 주고 뭐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정도 금액은 받아야 이게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두 번째는 박리담회 형식으로 저가 기장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직원 한 분당 거의 업체를 250개 정도 하시게 돼요. 이런 곳들은 당연히 방문 상담은 불가능하시고 직원 한 분이 250개면 잘 생각해보면 한 통씩만 전화를 받아도 하루에 13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콜센터도 아니고 일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곳들은 직원분들 월급을 적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최저시급으로 줍니다. 그래서 경력 있고 좀 잘하시는 직원분들은 굉장히 빨리 이탈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 중에 하나에서 제 지금은 거래처인데 초기에 기장을 가볍게 맡기시다가 이관을 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관한 이유가 그냥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원래 관리하시던 직원분이 퇴사를 했는데 이게 250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수인계가 거의 안 되고 그냥 붕 떠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입장에선 연락 두절이 되고 그냥 사라진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대표님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들도 5,000원 받고 부대찌개를 파실 때랑 2만 원 받고 부대찌개를 팔 때 같은 퀄리티로 제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우리 세무사들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자본주의에서는 저는 상당히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정한 가격을 주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무실에서 기장을 받으시길 바래요. 이게 결국에는 세금이 나중에 조사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서 주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 주시는 기장료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월에 뭐 8에서 15만 원을 주시고 조정료도 뭐 한 30에서 50만 원 이렇게 되면 연애에 뭐 한 150만 원 정도를 저희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 돈을 낼 가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기장을 했을 때 저희가 줄여드리는 세금이 1년에 150만 원보다는 많다고 거의 확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1년에 부가가치세를 2번을 내시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한 번을 또 내시잖아요. 이 세금들을 저희가 다 구석구석 찾아서 절세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내시는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고 150만 원 정도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금액으로. 1년에 한 9천만 원 정도 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저 오신 분 중에 한 분인데 22년도에 신고를 아예 누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23년도에 바로 너 왜 세금 안 냈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한 2, 3년 있다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쯤 전화가 옵니다. 왜냐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빠르게 막 급할 게 없는 게 이 지연되는 만큼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이자를 쳐가지고 더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얼마를 내라고 했냐면 2천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9천을 벌었는데 2천만 원 내라고 한 거죠. 이런 경비 같은 거를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찾아러 오신 건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사후적으로 세금을 다시 장부를 짜서 신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고대리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대리는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부분 장부로 짜서 신고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금액을 한 400만 원 그 이하로 줄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를 벌써 아낀 거예요? 1,500만 원 이상을 아낀 거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줄여드려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분이 만약에 미리 오셔서 기장을 하셨으면은 얼만큼 더 줄일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통은 이런 분들이 연에 한 9천 정도 번다, 1억 정도 번다 하시는 분들이 기장을 하시게 되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반영하면은 100만 원 쪽 이쯤에서도 세금이 절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에서 100만 원, 거의 1,9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낀 거잖아요. 저희한테 기장에 150만 원을 주시고 이 정도 했다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사업을 하시면은 잘 안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아예 몰랐던 분야고 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보다 더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버신 대표님들이 왜 돈을 내고 기장을 맡길까? 이분들이 돈이 넘쳐나고 차고 넘쳐서 아니면 제가 좋아서 그냥 돈을 주는 게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철저하신 분들이겠어요.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을 맡기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덤핑 치지 않는 사무실에서 맡기는 데에는 분명히 자기한테 더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장을 제대로 받으시면 기장료 이상은 배 이상은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얼마나 레버리지를 잘 쓰느냐이잖아요. 내가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는 게 사업이에요. 대표님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저처럼 제가 세무사 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1, 2년 공부 막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도 막 하시고 이렇게 해서 3, 4년 투자해서 세무를 완벽하게 혼자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대체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도. 그럴 시간에 대표님들은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잘하는 것에 확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세무사를 만나서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관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그리고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기장을 해야 될까, 신고 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게 궁금하신데 댓글로 남기기에는 조금 예민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그 카카오톡 링크로 상담을 해주시면 돼요.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세무 기장이 필요하시면 저희 공공세무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